비행기나 배, 자동차를 새로 설계할 때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온갖 종류의 실패를 겪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는 치명적인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조차 못할 때도 있죠. 또 단순히 미적 감각의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 이상 없이 멀쩡하게 작동하는데도 외관이 너무 못생겼다는 사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실패한 기계 디자인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무척 흥미로워하시는 것 같으니 바로 시작해봅시다. PGL M15 벨페고르. 폴란드의 비행기 PGL M15는 현지에서는 WSK 미엘레츠 M15라고도 불리며 1970년대에 개발되었습니다. 농업용 비행기의 혁신을 일으키리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농업용으로는 최초로 제트 엔진을 탑재했고, 더 나아가 최초의 제트 복엽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수가 생길 여지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웬걸, 디자이너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설계를 떠올리고 만 것입니다. 외관도 보기 좋지 않고 연료를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먹었을 뿐더러 정작 본업이라 할 농약 살포 기능도 처참할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게다가 탑재된 제트 엔진은 굉음만 잔뜩 뿜어대는 바람에 악마 벨페고르라는 별명에 걸맞은 지옥같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172대에 달하는 이 악마 같은 비행기가 생산되었습니다. 그중 거의 전부는 몇 년간 운용된 뒤 고철로 처리되었습니다. 폴란드와 러시아의 항공박물관에 몇 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PGL M15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유일한 제트 농업용 비행기이자 유일한 제트 복엽기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SV-33 우랄. 대형 원자력 정찰함 우랄은 해상에서 완벽 무결한 요새가 되어 소련이라는 국가의 위신을 상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막대한 돈이 물거품이 된 대표 사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성능면에서는 의문을 넘어 정체 모를 무기를 실은 바다 위의 고철덩어리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배의 주된 임무는 남태평양에 있는 미군 실험장에서 이루어지는 로켓 발사를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레이더를 장착했고, 만일에 대비해 전자장비, 소형 대포와 기관총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워낙 많아 건조 중간 단계부터 이미 배가 심각한 과적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장비들도 고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배가 항해한 것은 발트해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한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필요가 되지 못한 채 볼품없는 이 배는 오랫동안 스트렐록만에서 쓸데없이 세월을 보냈고, 이후 포키노 항구로 옮겨진 뒤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정부에 의해 2010년에야 폐선 처리되었습니다. 사브 21. 괴물 같은 기계를 만들어낸 것은 사회주의권 진영만이 아닙니다. 스웨덴의 사브 21을 한번 보시죠. 스웨덴산 제트 전투기로 마치 동체가 반쯤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전투기의 구상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탄생했습니다. 당시 스웨덴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으나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인접 국가들이나 바다 건너 이웃나라들은 노르웨이와 덴마크, 폴란드처럼 독일 제3제국에 점령당했거나 핀란드처럼 추축국 쪽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군은 형편이 좋지 않았고, 특히 공군 정비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형 전투기로 전력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사브 21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레시프로 엔진과 터보 제트 엔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점이 너무 많아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1951년에 전량 퇴역하고 말았습니다. 개량형인 사브 J-21R도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썼을 뿐 크게 다르지 않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보브 샘플 전차.
제2차 세계대전이 낳은 괴상한 물건은 방금 말씀드린 이상한 비행기뿐만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못생긴 전차 역시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디자인을 한 사람은 뉴질랜드 노동부 장관 로버트 샌플러, 시기는 1940년이었습니다. 농업용 트랙터를 기반으로 전차를 설계한다는 아이디어를 샌플에게 불어넣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장난기와 독특한 유머 감각이 상당했을 겁니다. 이 전차는 공공사업부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장갑 대신 함석을 사용했습니다. 대포는 없습니다. 기관총 6정만 탑재되었는데 그것마저 발사하려면 실내에서 엔진 위에 깐 매트리스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계획에 대해 국민과 군은 건조한 웃음만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외관이 너무 못생겼다고 했고 군사 전문가들은 성능이 극도로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이가 한 목소리로 실전에서 이 전차가 싸워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보브 샌플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어떤 전투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가 침략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태평양의 다른 지역에 더 신경을 썼고 독일이나 이탈리아도 멀리 떨어진 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설계한 이 전차는 일찌감치 고철이 되었고 지금은 그저 역사 속의 호기심 어린 이야기로 전해질 뿐입니다. 호프만 오토 카비네. 제2차 세계대전 이야기는 이쯤에서 접도록 하죠. 이제 좀 더 평화로운 시대에 전투용이 아닌 기계를 살펴봅시다. 독일산 호프만 오토 카비네라는 자동차를 아시나요? 아마 알고 계신 분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동차 산업 역사상 가장 괴상한 차일 텐데 관련 자료가 거의 없고 있다 해도 대부분 독일어뿐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자료를 찾아냈는데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독특한 차입니다. 모든 시작은 1951년 뒤셀도르프 근교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만들던 야코프 호프만이 독자적으로 카비넷 롤러, 사이드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이드카는 빠르고 저렴했기에 전후 유럽에서 일반 자동차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호프만의 비밀병기는 아주 묘했습니다. 호프만 오토카비네는 3발차였는데 앞바퀴가 2개고 뒷바퀴가 하나라 운전이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실내도 무척 불편해서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차에 오르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는 곤충과 UFO의 중간쯤 되는 외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주 쓰이는 하지만 그게 좋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디자인이죠. 이런 디자인은 노려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IAI 파르곤.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이 어디일까요? 기수 모양이 이상하다? 앞부분이 크게 부풀어 있다? 조립 공장의 작업자가 술에 취해 만들었나? 그게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파르콘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했을 뿐입니다. 이 발명품은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이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개발한 것입니다. 400km 떨어진 공중 표적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긴 탐지 거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IAI 파르콘은 그 역할을 훌륭히 해냅니다. 하지만 겉모습을 조금 더 어떻게 다듬을 수는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죠. IAI 파르콘은 여객기인 보잉 707, 747, 767 기종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2대가, 칠레에서 1대가 운용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파르콘과 함께 IAI ELW 2085 시스템도 운용하는데 이를 통해 여객기가 완벽한 공중 요새로 변신합니다. 강력하고 견고하지만 외관은 꽤나 독특한 요새이긴 하죠. 이스라엘 특유의 마개조로 탄생한 이 파르콘이 정말 디자인 실패작인지 아니면 엔지니어들이 외관을 포기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려 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이번에 소개한 다른 기계들과 달리 IAI 파르콘은 처음 의도대로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계들 중 어느 것이 가장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새로운 영상 알림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벨 아이콘 클릭과 SNS 공유도 잊지 마세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